376번. 중간에라도 혹시 본인 질문 하나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A, B가 짝수일 때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A, B가 짝수일 때 라는 말이 이미 A, B는 짝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표본 공간이 축소됐다는 얘기예요. 즉 짝수가 아닌 부분은 배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36개죠. 홀수인 9개를 빼면 27개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분모가 27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A 더하기 B가 짝수란 말은 짝수여야 되죠? 짝수는 9개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뭘 뜻한다고? 표본 공간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방정에서는 표본 공간의 축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표본 공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만 잘 보시면 된다. 378 1등 당첨 제비 1개, 2등 5개를 포함해 10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럼 당첨 제비가 나오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건 확률분의 확률을 풀 거거든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입니다.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은 1에서 모두 꽝일 확률을 빼면 돼요. 모두 꽝일 확률은 10C 2분의 4C 2입니다. 존나 후하네. 그죠? 꽝 제비가 4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입니다. 분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된 상태로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분모는 당연히 10C 2일 거고 1등 당첨 제비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9C 2이면 되죠. 당첨 제비 2등 당첨 제비 없어도 되니까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란 말은 1등 하나 꽝 하나도 당첨 제비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답이고 분모 분자에 10C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39분의 9 나오거든요. 13분의 3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물론 여기에 전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죠? 1등 꽝 더하기 1등 2등 더하기 2등 꽝 이거 다 3개 다 더할 수 있어요. 그걸 3개 다 더하면 그 중에 2개를 더해서 분자에 쓰게 돼요. 그렇게 쓰면 우리가 봤던 전 확률 공식과 베이스 정리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 짓지 마. 다 가르쳐줬잖아. 물론 가르쳤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 것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웠지? 이런 느낌의 표정을 지어야지. 씨발 뭐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죠?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지아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하하.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즉 이러한 사건이 이미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개수분의 개수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을 풀 수도 있고 개수분의 개수도 풀 수도 있는 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오면 되냐면 저 때의 사건의 모든 경우의 수가 오면 됩니다.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으려면 지아가 검은 공 2개를 뽑고 진호가 모두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지아가 검은 공 2개를 뽑고 진호가 검은 공 하나에 흰 공 하나를 뽑을 수도 있죠. 그 2개를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 지아가 검은 공 2개를 모두 뽑으면 3C2 진호는 검은 공을 안 뽑는다고 하면 2C2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아가 검은 공을 2개를 뽑은 상태에서 진호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2C1 곱하기 1입니다. 검은 공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해하죠? 근데 지아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게 되면 많을 때가 안 돼요. 같을 때는 되지만. 그래서 그 경우는 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분모예요. 됐니?
얘가 뭐냐면 지하가 K 2개예요. 아시겠죠? 진호는 이때 뭐냐면 흰 공만 2개 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하가 검은 공 2개고요. 진호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봐봐요.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자로 올리시오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3C 곱하기 2C 계산하시면 3분의 1 나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전 확률만 잘 계산하시면 조건 확률 해결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분자에 올라갈 경우의 수가 분모에 이미 있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오늘 힘내. 384번 보겠습니다. 여학생 200명과 남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두 영화 A,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더니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 A 영화를 관람한 27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25명, B 영화를 관람한 29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10명이었다. 이 말은 남학생은 145명이고, 그지? 왜냐면 영화를 다 본 거니까, 그지? 제3의 성은 없으니까. 알겠죠? 트럼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은 그러면 얼마다? 180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됐어?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예. 그러면 여학생이 지금 125명, 110명이잖아. 둘이 더하면 235명이잖아요. 그럼 200명이 전체 여학생 수니까 35명이 두 개를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본 건 여학생은 35명입니다. 남학생은 지금 저기 적어놨잖아요. 더해보면 얼마예요? 325명이죠. 그럼 25명이 두 개를 다 본 거예요. 모두 관람한 학생의 숫자를 밑에 썼으니까 분자에는 남학생을 쓰면 되죠. 남학생은 25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2분의 5예요. 어때요? 엄청 쉽죠? 엄청 쉽잖아. 진짜 전 확률 공식과 베이 정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일단 문제를 읽기가 존나 귀찮지. 네, 그건 인정해. 문제를 읽기가 존나 귀찮아요. 예. 문제 읽는 행위가. 근데 이것도 많이 풀다 보면 어차피 물어보는 게 거기서 거깁니다. 알았니? 때! 이 글자 앞에만 유심히 보면 돼요. 때! 아시겠죠? 예. 그럼 문제가 잘 읽혀요. 그냥 밑도 끝도 읽고 있으면 아 씨발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알겠지?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5다. 이런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길 확률을 구할 건데 만약에 비가 왔어. 그럼 0.7의 확률로 이기겠지. 만약에 비가 안 왔어. 그럼 0.5의 확률로 이기겠죠. 끝입니다. 이건 전 확률 계산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0.54다. 이렇게. 별거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92번.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5개, B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3개, 검은 바둑돌 4개 들어있다.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라고 했죠. 그러면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는 것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의로 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2개의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다 2분의 1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A 주머니를 선택했어요. 이때 바둑돌이 서로 다른 색이려면 7C 2분의 2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B 주머니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7C 2분의 3 곱하기 4해야 될 겁니다. 끝입니다. 이것도 전확률이에요. 알겠죠? 그럼 42분의 22. 그러니까 답은 21분의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확률을 묻는 문제가 있고 조건 확률을 묻는 문제가 있겠지. 근데 전 확률을 묻는 문제 왜 있냐?
사실 전 확률만 계산할 줄 알면 족구 확률 반드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95번.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 이거는 예제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지 않니? 맞아요.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택했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즉 불량품이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럼 분모에는 뭐가 와야 돼요? A 공장에서의 불량품일 사건의 확률과 B 공장에서의 불량품일 사건의 확률을 골라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체 제품의 20%가 A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A 공장 것일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불량률은 100분의 4죠.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불량률은 100분의 5입니다. 이 멍청한 공장 운영자를 보소. 불량률이 더 높은 공장에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그냥 그렇다 라는 거고요. 분자에 누가 와야 돼요? A 공장이니까 앞에 거 오면 되죠. 분모 분자에 500 곱하면 되지 않냐? 그럼 24분의 4니까 6분의 1이군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뭐지? 생각보다 쉬운데. 그래도 앞쪽에 있는 그냥 확률의 계산에 비하면 확실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은 조건 확률이 들어가는 학교가 안 들어가는 학교인데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들어가더라도 중복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말고사 때. 아니면 일부만 내고 나머지 또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말고사의 변별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통계를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어제 배워보니까 어렵던데 문제 푸는 건 안 어려워요. 397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 한 면은 빨간색이고 다른 면은 검은색인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 바닥에 놓았다.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꺼내서 바닥에 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면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빨간 카드를 뽑아도 내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한쪽이 빨갛고 다른 한쪽이 검은색의 카드를 뽑아도 내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모에는 어쨌거나 내 눈으로 봤을 때 빨간색 카드가 선택될 확률을 고르시면 되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면이 다른 카드를 선택하는 확률, 이것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양면이 다른 카드를 선택했다. 그럼 얘를 꺼내서 놓을 때 빨간 면이 내 쪽을 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겉면이 향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게 조금 특이한 지점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별 생각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면이 검은색의 확률이니까 얘를 분자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그럼 답은 3분의 1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8번. 정환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진다.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이 말은 혜지는 동전을 한 개 던질 수도 있고 두 개 던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환이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환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두 개라면 그때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러면 혜지는 두 개의 동전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 뒷면의 개수가 한 개라면 그때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왜냐면 헤드,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환이가 던져서 뒷면이 하나밖에 안 나올 확률은 같은 이유로 2분의 1입니다. 이때 혜지는 동전 하나밖에 던지지 않죠? 그럼 뒷면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누구 올리라고? 앞에 거 올리라고. 이렇게 쉬워요. 진짜 괜찮죠? 감사합니다. 답은 3분의 1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거? 나중에 기억 안 나는 놈도 이렇게 써놔. 이게 정환이가 뒷면 2개, 혜지가 뒷면 1개 이렇다고. 얘는 정환이가 뒷면 1개,
해지도 뒷면 1개 이렇다고. 알겠지?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해요. 헤드, 테일입니다. 맨날 이렇게 앞, 뒤 쓰면 힘들지 않아요? 맨날 홀짝 쓰면 힘들지 않냐고. 그냥 힘드니까 쓰는 거야. 내가 국어를 사랑하지 않아서 쓰는 게 아니고. 알았니? 귀찮잖아. 됐어요? 401번. 고등학교 2학년은 남학생이 120명, 여학생이 80명이고 이 중 수학 동아리와 활동을 하는 학생 남학생 75명, 여학생 K명이다.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한 사건을 A, 여학생을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사건 A와 사건 B의 확률의 곱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과 같다. 이걸로 풀 겁니다. 서로 독립성의 여부는 두 가지로 판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얘가 얘 곱하기 얘다. 이걸로 판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얘가 얘다. 이걸로 판정할 수 있어요. 보통 학생들은 1번 풀이를 존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떤 출제자들은 2번 풀이로 풀어야만 문제가 좀 예쁘게 풀리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내려고 졸라 애를 씁니다. 알겠어요? 1번으로 밀다가 안 되겠으면 2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수학 동아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K명이니까 수학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 전체 학생이 200명이니까 남학생은 75명이죠. 그러니까 200분의 75 더하기 K 이게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한 사건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을 택한 확률은 당연히 200분의 80이죠. 그죠? 이게 여학생이면서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하는 확률이니까 그냥 이거예요. 정말 무슨 말 이해되니?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그냥 이 소리라고. 별것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75 더하기 K의 2배가 5K면 되는 거죠. 200 약분하고 정리하면 그렇다 이거야. 알겠지? 예. 그래서 K는 얼마다? 50이냐? 맞죠? 3K가 15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풀리는 문제라서 중인 거야. 이걸로 풀리면 상이야. 알았니? 넘어가겠습니다. 406번 두 사건 이거 무슨 뜻이라고? A와 B도 독립이고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이미 다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PA가 4분의 3이고 PB가 K면 이게 둘이 더하고 곱사건 확률 빼야 되는데 곱사건 확률은 얘 둘이 독립이니까 둘이 곱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6분의 5다. 그냥 이 소리예요. A 여사건이다. 멍청이. 상관 있나? 상관 있지. 다시 쓸게요. 아니 상관없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A 확률 4분의 3이고 B 확률 K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거니까. 맞잖아. 그지? 예. 그럼 4분의 K, 1K가 얼마니? (12분의 1) 맞냐? 그럼 K는 3분의 1 나오는데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5이고 K 미친 컴마가 있는 걸 잘못 봤어요. 정신 나갔구나. 여기 컴마가 있다고 잘못 봤다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장 k 더하기 4분의 3k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아니지 3분의 4k지 3분의 4k 마이너스 3분의 4k의 제곱 6분의 5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걸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PA가 4분의 3 PB가 K 이렇게 써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알겠지?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곱하기였네요. 예. 아이씨 6곱표 정리하죠. 8K의 제곱 마이너스 14K 더하기 5는 0입니다. 그럼 4, 2, 5, 1 마마 이렇게 하면 되죠. K는 4분의 5하고 2분의 1 나오는데 어차피 이딴 게 될 리가 없겠잖아. 0과 1 사이 값이니까. 그래서 K는 2분의 1입니다. 팬님 넘어가겠습니다. 와 진짜 노안이 오나봐. 진짜 슬퍼지려고 하고 있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그럼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PA 곱하기 PB가 9분의 1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 우리는 사실 뭘 해야 되냐면 PA 얘는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다. 얘도 독립이잖아.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그죠? 예. 그러면 1-P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증명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러니까 9분의 10 마이너스 PA 더하기 PB입니다.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산수기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럼 2루트 9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2예요. 그럼 얘가 3분의 1을 뺐을 때 9분의 6,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시겠죠? 이거 뭐 산수기가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계속 나와. 미적분까지 나와. 알겠어? 끝나는 거 아니야. 엔들리스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써야 돼. 알았어? 넘어가겠습니다. 412번 A, B, C 세 도시의 비가할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이다. 두 도시에만 비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두 도시에만 비가 오니까 A에 B 오고 B에 B 오고 B에 B 오고 이상하네. C에는 B 안 오고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C는 나도 몰라 하면 안 돼. 두 도시에만이잖아. 두 도시에가 아니고 그러면 A에 B 오고 B에는 B 안 오고 C에는 B 오고 A에 B 안 오고 B에 B 오고 C에 B 오고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12분의 5 나올 겁니다. 계산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413번 전기 회로만 나오면 뭐 문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불이 켜질 확률. 제가 편의상 이쪽을 회로 1, 이쪽을 회로 2라고 할게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경로 1, 경로 2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A, B 중에 어느 한 스위치만 꺼져도 저쪽은 연결이 안 돼. 꼭 둘 다 켜져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적는 게 0.8 곱하기 0.5 이게 뭐냐면 회로 1이 온인 상태야. 회로 2는 나 모르겠어. 온인지 오픈지. 이거를 덧셈정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겹치는 거 빼려고 하는 거라고. 더하기 0.2 얘는 회로 2가 온인 상태야. 회로 1은 온인지 오픈인지 나 모르겠어. 알겠지? 그러면 둘 다 온인 게 중복해서 지금 확률 계산이 된 거잖아. 둘 다 온이면 마이너스 0.8 곱하기 0.5
곱하기 0.2. 그래서 얘는 회로 1, 2가 모두 온인 상태야. 얘를 계산하면 0.52가 나오거든요. 이거 답이에요. 물론 이래서 둘 다 끊어질 확률을 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414번. 재밌네. 재밌지 친구들? 이게 재밌네. 야,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2개 있거든? 숫자 3이 적힌 카드가 2개 있어. 이 카드는 같은 것으로 봐야 돼? 다른 것으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된다고?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 내에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만약에 이 1, 2를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같은 거 1, 2 써진 카드가 나올 확률이 다른 카드가 나올 확률보다 2배 높은 거예요. 이러면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짓을 할 거면 통계적 확률로 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물어본 건 수학적 확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패시브로 다른 것으로 보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야. 알았니? 거의 같은 것이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같은 것이 나올 거면 개수가 다 똑같이 막 나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같은 걸로 봐도 확률 변화가 없고 다른 걸로 봐도 확률 변화가 없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만 수학적 확률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적어놓으면 좋겠죠? 같은 숫자여도 서로 다른 카드로 본다. 뭐 때문이냐면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면 저는 이 문제 어떻게 될 거냐면 다음 문제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이때 같은 숫자 카드를 다른 것 취급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얼마나 훌륭한 문제입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하면 너 새끼가 지금 우리 학교에 없어 다행이다 이런 표정을 쳐다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주 훌륭한 문제다라는 거고요. 네. 여튼 그래서 합이 짝수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짝수이거나 홀수이면 되잖아요. 그럼 짝수면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입니다. 홀수면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래서 25분의 13이다 라고 답을 하면 돼요. 아니면 이걸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416번 A와 B를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 축구대회가 그림과 같이 있고 A가 부전승으로 A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부전승의 위치죠. 그죠? 네.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으로 배정하여 시합을 할 때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지금 왜 질문하는지 나는 알아요. 이 질문한 친구들 아마 이런 짓을 했을 거예요. 7개가 있다고? A, B, C, D, E, F, G G까지 있다고 해야지. 얘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배웠지. 4개 3개로 나누고 2개 2개로 나누고 뭐 이질을 하고 있을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렇게 하면 틀리냐? 틀리진 않는데 굳이 그런 짓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니네가 B라고 생각해봐. 니네가 나라 B라고 생각해보라고. 알겠어요? 그럼 A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지. 그럼 진짜 철저하게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만 구분하면 되거든.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건 C하고 붙냐 D하고 붙냐 이런 게 아니라 B랑 경기를 하냐 안 하냐밖에 관심이 없어. B랑 A랑 경기를 하냐 안 하냐밖에 관심이 없다니까. 처음에 누굴 만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회가 끝났을 때 나는 A랑 경기를 했냐 안 했냐밖에 관심이 없다고. 그 관심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하나 이 두 개만 다르지 나머지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니? 그럼 첫 번째 B가 1번 섹터에 올 확률 얼마겠어요? 당연히 3분의 1이죠. 총 6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잖아요. 맞아? 이때 B는 한 번만 이기면 A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가 한 번 이길 확률 곱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B가 2번 섹터에 올 확률은 3분의 2이죠. 이때 잘 봐요. B는 여기에서만 A랑 붙을 수 있거든? 그러면 2번을 이겨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중요한 건 A도 여기서 이겨서 올라와야 돼. 그래서 A가 이길 확률까지 곱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산하시면 4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까지 다 배치해서 누가 이기냐까지 다 골라가지고 뒤지게 계산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하는 걸 좀 배워라 이거야. 이런 문제의 의도는. 너네 맨날 경우에서부터 시작해 확률 계산하니? 확률 계산하는 거 내가 알려줬잖아.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420번. A 대학교의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1차 시험의 통과 확률 4분의 1이고 2차 시험의 통과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다섯 명이 동시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한 명이 5번 시험 본다고 생각해도 돼.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지나 동전 하나를 5번 던지나 똑같은 거라니까. 확통에서는 이제 한 명이 우수한다고 생각해 그냥. 알겠니? 그럼 우리는 뭐만 관심이 있냐면 그냥 한 번의 시행에서 졸업시험을 통과할 확률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독립시행이거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통과할 확률을 구하세요. 얼마겠어요? 1차 시험을 한 방에 패스하면 좋겠죠. 윤땡땡과 다르게. 예. 자, 그 다음에 졸업시험을 만약에 1차를 낙방을 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 빠르니까. 그게 아니고 2차 시험 있잖아요. 2차 시험 있으니까 2차 시험을 붙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을 통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행을 5번 했을 때 3번만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횟수입니다. 횟수는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래서 5C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제곱. 물론 여기선 같으니까 2분의 1의 5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한 번은 저 졸업시험을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이고 이거는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1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니까 참 쉽죠? 참 쉽죠? 네. 422번.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알겠죠?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각 회원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는 게 2분의 1이다. 구성원의 5분의 4 이상이 참석할 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진행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8명이 참석해도 동아리 활동은 진행이 되고 9명이 참석해도 진행이 되고 10명이 참석해도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 동시에 참가한다고 하지 마. 그냥 한 명이 10번 참가한다고 하라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면 10, 18 욕하는 거 아니고요. 8명은 참석, 2명은 참석하지 않아요. 더하기 10, 19
9명은 참석, 1명은 참석하지 않아요. 10cc 훌륭한 동아리예요. 모두가 우린 참석했어요. 이게 답이죠. 계산하시면 2의 7제곱분의 7 나옵니다. 그럼 n은 7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확통은 식만 쓰면 문제를 다 푼 거야. 계산 내가 일부러 안 한다. 니네가 하면 되니까. 나중에 뭐 실무 이런 거 풀어봐도 제가 식만 써놓고 답만 써놓지 뭐 중간에 계산 과정 막 적어놓진 않아요. 알겠어요? 예. 어느 펜션에서 방을 예약한 후 취소할 확률이 3분의 1이다. 취소할 확률을 고려하여 3개의 방에서 5건의 예약을 받았다고 할 때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은, 이게 이제 실제로 확률 통계학이 실제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뭐 방 3개짜리 펜션 따위가 이런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어디가 많이 하냐면 항공사요. 항공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건 이제 그 비행기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공유가 엄청 비쌉니다. 비행기에 사용하는 기름이 굉장히 옥탄가 높고 굉장히 비싼 기름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띄울 때 사람이 한 10명 더 탄다. 기름 막 더 떼는 거 아니야. 비행기가 졸라 압도적으로 무겁잖아. 사람 조금 더 탄다고 기름 더 들어간다 이러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공사는 웬만하면 승객석을 꽉 채워가지고 운항을 하고 싶어 하지. 근데 부득이하게 내가 간다고 예약을 했는데 취소하게 될 수도 있잖아. 이틀 전에 취소했어. 근데 아무도 예약을 안 하네? 누가 이틀 전에 여행 계획을 잡아? 안 하겠지. 그러면 비여인 상태로 출발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뭘 하냐면 오버부킹을 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석이 뭐 예를 들어서 200석이야. 그러면 220명 예약을 받아요. 그럼 그 중에 한 20명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200명에서 날아가는 거냐. 존나 재수없게 220명이 다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업그레이드 추첨에 당첨됐어. 이러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 난 씨발 이코노미 탈 거라고 아무도 안 그런다고. 왜냐면 비즈니스 다 비어있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걔들이 그 통계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웬만하면 걔 업그레이드 안 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나달이 딱 맞게 오버부킹을 하거든요. 그것만 또 연구한 애들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점을 확률을 이용해서 실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나중에 해외여행 가는데 축하합니다. 비즈니스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이러면 다 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알겠죠? 예, 누군가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다 왔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펜션 사장님은 확통을 좀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런 데가 더 크리티컬이지. 야, 뭐 성수기 방 3개밖에 없는데 막 2개 취소했어. 미친 거야. 그런 거 같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은 뭐예요? 아무도 취소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명이 취소하는 경우죠. 아무도 취소하지 않으면 5시 0. 그리고 3분의 1의 0제곱. 굳이 쓸게요. 3분의 2의 5제곱입니다. 그리고 5시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243분의 112예요. 미친놈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높은 확률인데 5건 예약을 받으면 안 된다. 알겠죠? 예. 거의 방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근데 이런 확률은 매우 잘 조사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걸 방지하려고 뭐 예약금이 있다는 둥,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50%만 환불해준다는 둥, 무슨 말이죠? 이틀 전에 취소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둥, 이런 게 다 달려있잖아.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실제로 고객이 취소를 하냐 마냐, 애가 막 아파, 야 안 돼 환불 안 해줘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환불 다 안 해주면 야 아파? 안 가도 되겠다. 환불 다 해준다고 하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다 변동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책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통계적으로 얘는 수학적 확률 조사가 불가능하지. 다 다르니까. 그럼 통계적 확률을 조사를 해가지고 확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한번 변경하게 되면 그 확률이 바로 변하기 때문에 매우 좀 조심스러우시죠.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A, B, C, D, E, F의 6명이 다음 규칙에 따라 공을 전달하는 놀이를 합니다. 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바로 직전 자신에게 공을 준 사람에게는 공을 줄 수 없다. 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K명일 때 각각이 공을 받을 확률은 서로 같다. 나는 뭐라고 써있죠?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써있는, 당연한 얘기가 써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A에서 시작하여 공이 5번 전달될 때까지 A가 공을 다시 받지 못할 확률은, 일단 A는 첫 번째 시행에서 반드시 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본인한테 공 줄 수 없다고 했잖아. 1. 그죠? 두 번째 시행에서도 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줬든지 간에 걔는 나한테 줄 수 없다는 게 룰이에요. 1.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에서는 공을 받을 확률이 얼마죠? 얼마? 4분의 3입니다. 왜냐면 이제 세 번째 시행을 하려고 할 때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지? 예. 그 다음에 자기한테 줬던 사람한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한테밖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닌가? A한테 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 총 5명이라고, 6명이지. 6명. 6명이죠. 6명. 그러니까 4명 있는 거죠. 공을 들고 있는 애, 그 다음에 그 이전 단계에서 공 준 애. 그럼 총 4명 있는 거잖아. 근데 A한테 주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A가 안 받아야 되니까 4분의 3. 그 뒤부터는 쭉 똑같아요. 4분의 3. 4분의 3.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4분의 27이다. 이런 얘기예요. 확률의 곱셈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곱셈 정의 쓸 줄 모르면 이제 어떻게 하냐.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곱하기 분모에 이지를 해놓고 분자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졸라 복잡해진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까 이제 여기에서 야 나라 이름을 CDEF G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예. 물론 확률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늘 쉬운 풀이를 보장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 개수 관점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확률 관점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429번 보겠습니다. A, B, C가 다음 단계에 따라 최종 승자를 정한다. 단계 1, 세 학생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한다. 단계 2, 단계 1에서 이긴 학생이 1명뿐이면 그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되고 이긴 학생이 2명이면 단계 3을 가고 없으면 단계 1로 간다. 단계 3, 이긴 2명 중 이긴 학생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여 최종 승자가 된다. 이제 이 룰은 뭐 필요하면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2번 한 결과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정해졌을 때입니다.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구나. 그럼 분모에는 어떤 확률이 오면 되겠다? A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오면 되겠다. A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은 2번의 결과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에요. 한 번의 결과가 아니에요. 2번 한 결과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니까 첫 번째 최종 승자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긴 학생이 2명인 경우 A가 최종 승자가 될 확률. 그 다음에 이긴 학생이 없는 경우 A가 최종 승자가 될 확률.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죠? 예. 이긴 학생이 2명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긴 학생이 2명일 확률은 얼마죠? 고민하는 거예요? 김건? 이긴 학생이 2명일 확률이 얼마야? 첫 번째 시행에서 이긴 학생이 2명일 확률? 얼마? 9분의 1? 어떻게 생각해보자고. 모든 경우수를 가지고 풀 수도 있죠. 뭐 27분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긴 학생이 2명이니까 이긴 학생을 선택할까요? 그 3C이죠. 세 가지죠. 그죠?
3C이고 그게 A, B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A랑 B를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걸 내니까 걔도 이겼을 거 아니야. 그럼 A, B를 한 사람 보고 C가 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길 확률이 갑자기 머리가 안 도네 나도. 쉴 때가 됐나? 왜 자꾸 확률 계산이 안 되냐? 가위바위보의 확률은 각각 3분의 1이다. 그냥 모든 경우를 할까? 27로 세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다 낼 수 있으니까 모든 경우수 27이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죠? 예. 3C 가위 내고 이기면 어차피 걔들이 정해지잖아요. 뭐 C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주먹 내고 이겨도 보내야 되고 주먹 내고 이기려면 뭐 가위 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지잖아. 그지? 그럼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3분의 1 아닌가? 두 명이 이길 확률이? 이상해. 다시 한 문제 읽어볼게. 이긴 학생이 2명이면 단계 3으로 가고 내가 이긴 학생이 2명인 경우 9분의 2로 계산했단 말이야. 처음 문제를 풀 때. 이미 학생 2명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A 학생이 최종 승자잖아요. 쉴 때가 됐나봐요. 이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A 학생이 최종 승자니까 A는 이긴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랑 같이 이길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7분의 3 9분의 1 9분의 1 그래서 9분의 2군요. 그죠? 예. 가위 내고 이기냐 주먹 내고 이기냐 보 내고 이기냐 이거니까 27분의 3이어서 그냥 9분의 1이거든. 그지? 근데 A랑 같이 이길 애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설명 안 하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거란 말이지 항상 이렇게. 예. 9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A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건 3분의 1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두 명이 이겼을 때 A가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다 비길 수 있죠. 비길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고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고 질 확률도 3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비길 때 다 똑같은 거 내는 것만 생각하면 돼. 다 다른 거 내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비길 때는 다 똑같은 거 3가지, 다 다른 거 6가지, 총 9가지야. 27분의 9니까 3분의 1이야. 비기는 확률은 3분의 1이고 위에서 이기려면 3명이서 하는 거니까 A가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9분의 1이죠. 왜냐면 한 명의 승자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거든요. 맞잖아. 한 명의 승자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게 A여야 되니까. 그게 A여야 되니까 9분의 1이죠. 예. 그럼 분자에는 9분의 2 곱하기 생각보다 가위바위보가 좀 어렵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오니까 2 더하기 1분의 2 해서 3분의 2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나? 이 9분의 1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여기 3분의 1 여기 9분의 1이에요? 처음에는 두 명이 올라가서 하는 거니까 두 명 중에 A가 이길 확률이니까 3분의 1이잖아. 근데 처음에 애들이 비기면 3명이 다시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명이 다시 하는데 A 혼자 이길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걔가 9분의 1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면 A든 B든 C든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럼 하필이면 A가 이길 확률 9분의 1이겠죠. 그거의 3분의 1.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건 확률 계산할 수 있어요. 예, 문제를 똑바로 안 읽어가지고 이걸 생각하는데 한참 걸렸는데요. 주의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죠.